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네, 요즘 봄철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이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잦은 기침, 코막힘, 이제 귀와 코가 이제 간지러운 증상이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꽃가루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미세하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가급적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요. 이럴 때 이제 외출은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더 이제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즘 지수 흐름도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인데요.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럴 때 어떤 종목이 어떤 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우리 리치맵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오실 때 요즘에 그 기침 많이 하시죠? 예, 장도 시장도 오늘 24일이죠. 네. 오늘 목요일장을 마쳤는데 미세먼지 날씨도 안 좋은데 네. 증시도 재채기를 어제 오늘 이틀 네. 연속 하는 모양입니다. 네. 모습들이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아침에 한 투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네. 투매지요. 일단 뭐 투매라는 게 밑도 끝도 안 보고 그냥 팔고 보자라는 네. 심리가 한번 강할 때가 있는데 일단은 뭐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조금 코스닥 시장이 과열 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이러한 그 경계 심리와 지정학 리스크가 이제 만나서 네. 만나서 장이 하면 이틀 연속 재채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정 씨 말씀대로 이럴 때일수록 일단 뭐 외출을 삼가하듯이요, 그죠? 네. 외출을 삼가하듯이 종목군들 이럴 때 뭐 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고 꽃가리가 많이 날리고 외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집에 가만히 있고 외출을 자제하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일단 잦은 매매보다는 일단 이럴 때일수록 조금 안정적인 매매들, 안정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종목군들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뭐 미세먼지가 뭐 365일 날리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 더 이제 날씨가 이제 또 건조하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좀 뭔가 그러니까 좀 비라도 내리고 이렇게 해야지 좀 미세먼지도 깔아앉고 좀 할 텐데 지금 붕붕 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기관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외출 삼가하시고 집에서 좀 더 이제 기업 이제 분석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하셔서 앞으로 이제 투자하시는데 분할 투자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수익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수정 씨 뭐 방송 요새 좀 잘 보고 있습니다. 1시에 에너지 충전소 방송 하시고 계시던데, 데일리 방송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셔서 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한 30-40분 정도 저랑 얘기하고 가시는 거랑 데일리 1시간 하는 거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주식 초보였잖아요. 이거 처음에 주식회사 여행가자 초보로 시작했는데 우리 대표님 영향이 많이 컸죠. 이제 이무학 대표님 통해서 많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또 데일리 쪽으로 이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또 생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부담도 되게 많이 되고 이제 버거웠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교감도 하고 상담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해서 앞으로도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좋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데 앞으로 좋은 대책과 방안 잘 대응해 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뭐 거의 청산 유수십니다, 이제. 제가 오늘 뭐 이 진행자의 입장으로 오늘 자리에 온 것 같고 우리 게스트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저 지금 이대로 가다가 진짜 전문가 나중에 전문가 수다 있잖아요. 이 프로에 그렇죠. 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만담을 한번 주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종목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주식회사 여행 가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4일이죠. 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조이시티인데요. 이 조이시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또 어떠한지 우리 이무학 대표님 통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이시티 예전에 사명이 이제 JC였는데 네. 사명이 이제 조이시티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제 방송을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가져와서 이제 대본을 넘겨드리고 네. 우리 제작진분들한테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작진분 한 명이 종목명을 물어보시면서 조이스틱이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스틱이요. 네, 조이스틱은 아니고요. 네, 조이시티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름을 딱 보더라도 조금 뭐 조이, 뭐 엔조이죠. 뭐 일단은 엔터 관련 이렇게 네. 좀 놀이 쪽의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게임주입니다. 네. 예, 게임주고 일단은 이 캐주얼 이 스포츠 게임, 농구나 뭐 축구 네. 이런 그 프리스타일이나 프리스타일 풋볼 이러한 그 스포팅 게임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롤더 스카이라고 네. 예, 작년이나 뭐 재작년쯤에 굉장히 좀 유저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남의 집 가서 뭐 집 지어주고 막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땅 사서 그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거 같아요. 네. 저도 잘은 모르는데 막 밭 가꿔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서로 맞아요. 막 그리고 예. 막 과일도 심고 예.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늑하다고 해야 되나? 아기자기해. 예. 아기자기하고 캐릭터도 되게 특이하고 이쁘고 그래요. 조이시티가 좀 그쪽에 좀 강점이 있어요. 캐릭터. 아, 네. 슈팅 뭐라고 하냐면 농구 게임에 농구 선수들도 있고 네. 축구 게임도 축구 하는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흔히 아는 뭐 피파 온라인에 막 보면 뭐 호나우두 얼굴을 뭐 비슷하게 한다든지 메시 얼굴 비슷하게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네. 나름대로 애니메이션을 스케치를 하고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강백호 나오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게임을 잘 이렇게 해서 풋볼에는 박지성 선수 나옵니다. 네. 그 유명하니까.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캐릭터 쪽으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근데 이 게임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프리스타일 풋볼이. 네. 네. 저도 프리스타일도 해봤고 프리스타일 풋볼도 해봤는데 프리스타일 농구 게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쯤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풋볼 같은 경우도 한 4년, 3년은 되지 않았나. 그래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3, 4년 된 게임을, 10년 된 게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 궁금증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모멘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예전에 중국 수혜주라고 하면 중국이 전 세계 굴뚝이죠. 그래서 막 네. 조선, 화학, 철강 세 개의 이 원자재들을 쫙 빨아당기는 세계 공장의 국등 역할을 했던 게 중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의 성장성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죠. 연평균 성장률 7.5%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수혜주를 잠깐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조선, 철강, 화학에서 이제 중국 수혜주는 엔터, 네, 그쵸. 게임 이런 그 우리나라의 특화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별 그대로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죠. 네, 중국 맞아요. 관련해서 많이 살펴봤었고 거기에 따라 종목들도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엔터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오늘은 좀 중국에 진출하는 게임 게임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스타일 풋볼이 3월 달부터 이 프리 오프 베타 서비스를 실시를 합니다. 보통 게임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개봉하기 전에 뭘 하죠? 관객들 모아놓고 그 시사회. 그죠? 네. 시사회를 하죠. 네. 무대 인사도 하고 맞아요. 시사회도 하고. 근데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막 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딱 개봉하면 좀 생소스럽고 그쵸, 좀 네.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시사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만들어서 일단은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게임의 클로즈 베타, 말 그대로 닫힌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시사회도 당첨이 돼야 가듯이 네. 클로즈 베타 서비스는 당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죠. 네. 이 게임을 뭐 그렇게까지 게임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예, 그 게임에 대해서 이 게임을 하고 싶은 이유, 나이, 성별, 직업 다 써갖고 게임사로 보내면 게임사에서 그거를 선별을 해다가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열어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 클로즈 베타의 목적은 뭐냐면 게임의 이제 정확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유저들이 그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
오른발이 왼발보다 센데요? 뭐 이러면 다 게임에 이제 판단을 좀 해주. 그렇죠. 밸런스를 좀 맞추는 거죠. 캐릭터 간에도 이 캐릭이 이 캐릭보다 훨씬 센데요? 뭐 이런 식으로 유저들의 이 상당한 친밀 관계. 네. 그렇게까지 게임에 내가 이 게임을 해야 되겠다는 사연까지 적어 보낼 거면 그 게임 클로즈 베타 서비스의 유저들은 굉장히 그 게임의 충성도가 높은 네. 그 게임에 충성하는 회원들입니다. 우리 회원들도 이제 네. 팡팡 이벤트. 네, 우리 팡팡 이벤트 게시판에 글 한 번 올리는 게 귀찮아서 그 혜택을 안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가 한 70만 원 정도 월. 네, 결코 맞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네. 보름 이벤트면 30만 원, 40만 원 돈이 공짜로 티켓을 네, 드리는데도 그냥 게시판에 네. 그냥 누구의 상담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바로 2주간 무료 그렇죠. 그거 딱 보내주시는데 네. 시청자분들, 네, 저희 팡팡 이벤트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네, 하세요. 네. 또 뭐 클로즈 베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네네. 그것도 우리 리치맥 같은 경우에는 적기만 하면 그냥 뽑아주잖아요. 네. 근데 클로즈 베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게임을 충성도가 높은 회원을 또 선별을 해서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열어줍니다.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일단은 진행을 했는데 2013년도에 작년에 네. 1차로 진행을 했어요. 1차로 진행을 했는데 유저 10만 명을 뽑았습니다. 중국은 일단 사람이 많죠. 그래서 네. 유저 10만 명을 뽑아서 게임을 이제 사람들을 시켜봤는데 재접속률 한 번 해서 재미없으면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재접속률이 8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재접속. 그렇죠. 네. 한 번 게임을 해서 뭐 다음날 또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성도가 높은 회원들이 재접속을 했다는 8만 명, 80%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1차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보통은 2차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을 일단 삭제했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프리 오픈 베타를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국 시장에서 이게 바로 이제 게임에서 자신감. 네. 우리는 2차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 자신감을 비춰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프리스타일 풋볼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번 클로즈 베타 서비스도 그렇지만 이번에 클로즈 베타 서비스 프리스타일 풋볼을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기업입니다. 텐센트가 이번에 CJ ENM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 기업으로는 뭐 다날 결제 서비스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IHQ 네. 이제 지분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퍼블리셔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한 게임 네. 뭐 아니면 넷마블 네. 뭐 피망 이런 것들이 다 퍼블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기업이 텐센트라고 한다면 이 한 게임에 중국의 한 게임에 제1의 퍼블리싱 업체에 일단은 프리스타일 풋볼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판이 벌려 있다. 그렇죠. 좋은 판이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에 낚싯대를 들이우는 거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강력한 좀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프리스타일 2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는 아니지만 중국의 이제 세계 천성을 통해서 12월부터 또 역시 오픈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올해 온라인 게임 전체 매출이 한 전년도 2013년도 대비 한 100% 이상 더블 이상 증가 한 390억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일반 제조업체와는 틀리게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매출이 증가하면 실적이 급증하는 조이스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어요. 손해봤습니다. 네. 1년 내내 장사했는 게 오히려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 굉장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바일 게임주들은 고퍼라 그러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높아가 막 50배, 60배도 가능한 이유가 미래에 대한 성장성. 예.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짜장면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짜장면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증가하고 돈도 많이 벌겠지만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밀가루도 사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배달원도 뽑아야 되고 네. 이러한 그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제조 원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BP, 베네핏 포인트인데요. BP만 딱 지나가면 뭐 인력을 뽑을 필요도 없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게임 뭐 추가적으로 뭐 대규모 업데이트할 이유도 없고 추가적으로 개발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을 만드는데 100억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판관비
이 BP 수준만 100억만 딱 돌파하면 110억, 120억, 130억, 140억 전부 다가 수익이 급증하는 이러한 그 U커브 곡선을 딱 그려주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고퍼가 굉장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적자 기업인데 올해 얼마나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BP만 넘어가면 모든 매출이 다 수익으로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이러한 그 게임사만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허용이 된다. 이해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조이스틱의 좀 약점이 뭐냐면 모바일 게임 쪽에서 약간 좀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쪽이요? 네. 네. 롤러스카이 해보셨다 그러셨죠? 네. 롤러스카이 이후에 뭐 이렇다 할 게임이 없어요. 그쵸. 근데 저는 전에 해봤고 요즘에는 안 하고. 네,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롤러스카이 하시는 분 특히 여성분들 많이 봤는데 네. 거의 이제 롤러스카이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저는 좀 흥미를 좀 잃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의 단점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게임의 이 중독성이 없어요. 온라인 게임, 리니지 같은 거는 막 밤새서 하고 막 그러니까요. PC방에 페인들 막 하다가 네.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약간 호기심. 그러니까 그죠? 뭐지? 캐릭터가 일단 이쁘고 이제 아기자기하고 이뻐서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처음에 막 하나둘씩 땅이 생기고 풀도 뭐 심고 뭐 하는 게 재밌어서 했다가 다 좀 어느 정도 심고 나니까 흥미가 떨어져서 안 하게 돼요. 네, 이게 비단 뭐 조이스틱의 롤더스카이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의 좀 업황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업황의 좀 단점이다. 일단 중독성이 약간 PC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고객의 그걸 충성도로 하거든요. 네. 충성도도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너무 경쟁사들이 많다. 진입 장벽이 낮다. 예를 들어서 NC소프트가 만드는 게임들은 대작들 리니지,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막 한 4년, 5년씩 몇백억씩 투자해서 게임을 막 만듭니다. 근데 네. 모바일 게임은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냥 뚝딱 만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아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게임 개발자 몇 명만 모이면 언제든지 뚝딱뚝딱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게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바로 레드오션, 네.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너무 경쟁자가 많아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쪽에 약간 좀 약점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일단 뭐 조이스틱만의 문제는 아니라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조금 용서를 해줘도 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올해 1분기에 출시한 정령의 날개나 달과 그림자 이러한 그 모바일 게임이 또 망한 게임은 아니라 슬슬 다시 성장 가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프리스타일 풋볼의 중국 모멘텀을 가장 크게 보시고요. 우리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안 돼도 그만. 왜 안 돼도 그만이냐면 모든 모바일 게임 업황이 그러기 때문에 안 돼도 그만이고 우연히 뭐 달과 그림자나 이런 쪽이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1+1 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즉 이쪽이 안 돼도 그만이고 이쪽이 잘 되면 더 시너지가 나는 기름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OP 마진율 좋죠. 항상 BP만 넘어가면 다 수익성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한 32% 정도 수익성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100억 단위만 뽑아줘도 굉장한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도 굉장히 좀 강하고 또 이 모바일 게임 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업황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컴투스나 아니면 뭐 게임빌 이쪽에 좀 특화된 기업들은 약간 좀 최근에 주가가 부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의 왕 캔디 크러쉬 사가를 만든 미국의 킹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름도 킹이지만 덩치도 킹입니다. 예. 네. 이 킹이 나스닥에 상장을 지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원래 상장하기 이전에 왕이 등장하는 순간 막 신하들이 쫙 깔리듯이 그쵸, 네. 예, 킹이 상장을 앞두고 모바일 게임주들이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왕을 영접하러 네.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왕이 딱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세가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이스틱 경우는 일단 모바일 게임 쪽보다는 중국을 공략하는 PC, 프리스타일 풋볼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에서 이제 약세, 그러니까 안 좋은 업종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강한 업종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중에 이제 게임주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공부하다가 게임주도 요즘에 좀 강세라고 이제 오르는 추세라고. 네, 게임주도 이제 반을 나눠보자는 거죠. 모바일 게임 쪽은 말씀드렸지만 킹 상장 이후에 이제 꺾이는 추세.
네. 좋았다가 다시 이제 꺾이는 추세고 대신에 이런 중국 관련한 이 온라인 게임 쪽에서 좀 특화된 종목이 전체적으로 좀 꺾인다 하더라도 얘는 좀 다르거든요. 네. 모바일 쪽은 또 일단은 좀 접어두자라는 식의 봤을 때는 다른 종목이 꺾이더라도 조이시티만큼은 좀 차별화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있는 상황에 중국에서 축구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한류 열풍, 한류 네. 드라마 열풍에 이어서 프리스타일 풋볼 게임으로 이어나길 바라며 주가도 월드컵만큼이나 열기만큼이나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해성산업 종목인데요. 이 해성산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해성산업이 약간 조금 시청자분들은 조금 좀 뭐 하는 회사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산업은 산업인데. 네. 네. 좀 거래량도 조금 없고요. 거래량도 좀 네. 부진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유동성이 부족해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네. 거래량이 아직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부러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자, 해성산업은 이제 해성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성그룹의 지주사. 네. 네, 지주사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창업자인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단사천 회장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단사천 회장님을 제가 갑자기 뭐 인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예. 네. 알면 좋죠. 네. 네. 단사천 회장님이 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18살 때 이 월남한디에 산업에 뛰어든 이 우리나라 창업 1세대 창업 1세대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현금왕으로 사채하셨던 분이거든요. 사채요? 그 말만 듣더니 명동사채 거부 사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채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1970년대 현금왕으로 재계에서 그 숨은 자산가로 평가받는 해성그룹 회장님이셨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 우리나라 전체 개인 종합소득세 탑 10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님이 아닌데 탑 10 안에 드는 납부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현금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해성산업이 지금 갖고 있는 빌딩만 5개, 특히나 이 노른자 땅, 저기 강남의 테헤란로 아시죠? 네. 테헤란로의 해성 빌딩이나 아니면 해남 빌딩 이런 것을 5개나 갖고 있고요. 이 빌딩의 이 장부 가치만 한 5,500억 정도.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테헤란로 레핏에서 한 5,500억 정도 시가의 빌딩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성산업이 임대료 받고요. 네. 빌딩 용역 관리해주고 시설 관리해주면서 정말 이 돈을 쉽게 버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한국제지나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우리나라 상장기업 3개를 또 자회사로 거닐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우영 엔지니어링이라는 비상장 계열사까지 알짜 기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고 네. 알짜 회사 빌딩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황기에 가장 안정적인 산업은 부동산은 임대업이다. 네. 네. 그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산업 갖고 있고요. 이 회사가 또 유명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우리나라 해성산업을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판 워렌 버핏의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 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네. 동계열에서 일명 프로즌 코퍼레이션이라고 네. 각 계열사가 연관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만 보더라도 삼성물산 지분을 삼성화재가 갖고 있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막 순환출자에 막 굉장히 인사이동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순환출자 교 근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각 계열사가 80개가 넘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있긴 합니다만 다 다릅니다. 전혀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될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이긴 100만 원으로 좀 고가주 황제주라고 하죠. 우리나라 네. 100만 원대 주식들. 수정씨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가가 한 주에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상장 주식입니다. 미국에서
얼마일까요? 아, 그러게요. 예, 미국 시장에서 한 주에 18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에 2억. 한 주예요? 와. 예,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 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그래서 이러한 그 독자적인 사업구 그리고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기 사업에 충실하는 회사, 프로듀 코퍼레이션 동결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해성산업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성산업이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 그러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닮았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 긍정적인 점은 이 해성산업이 돈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네. 예, 사채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사채요? 예, 사채로 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걸 몰라요.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현금으로, 본인도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또 예, 모를 수 현금을 있어요. 얼마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현금이 막대한 회사들은 그 현금을 쟁여놨다가 네. 땅속에 묻어놨다가 이제 뭘 해볼까 하고 그 돈을 꺼내는 순간 굉장히 무서운 기업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해성그룹 자체, 이 단시 가문 자체가 현금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계속적으로 욕심내지 않고 빌딩 임대료 받고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만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신사업을 진출합니다. 네.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바로 이게 해성산업. 이제 해성산업이 삼성테크윈의 IT 부분에서 이제 MDS 사업부를 이번에 인수합니다. 네, 이번에 삼성테크윈 MDS 사업부를 인수하고 삼성테크윈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네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괜히 그 남은 면발 갖다가 스파게티를 팔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중국집에 스파게티가 잘 안 팔리겠죠. 그렇죠. 굉장히 이거를 접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옆집에서 온 거죠. 네. 우리 스파게티 사업하게 너 그 소스랑 면발 갖고 와. 예, 그게 삼성테크윈의 이 MDS 산업인데 해상산업이 삼성테크윈과 이제 말 그대로 해상산업이 60% 지분을 낼 테니까 너네가 40%만 내. 합작법인 만들자. 그래서 둘이 해상산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창업비면 네. 600만 원을 해상산업이 내고 삼성테크윈이 400만 원을 내면서 네.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시너지 효과 MDS 사업부가 드디어 이제 해성그룹의 잠룡이에요. 수면 아래 가려 있었던 굉장히 돈이 많은 용이 드디어 무리로 네. M&A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업비가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양수 예정일이 4월 30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시 돈 많은 기업들 전액 현금으로 1,500억을 다 쏘기로 했던 이 전례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출자 법인의 좀 사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설 법인입니다. MDS라고 상장회사는 아니고요. 이 MDS를 각각 출자해서 6대4 정도로 지분 출자해서 물론 60% 낸 해성산업이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60%를 출자를 해서 지금 마이크로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반도체 이 부품 쪽이거든요. 반도체 부품 사업. 근데 지금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가 이제 4월 23일이죠.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던 SK 하이닉스의 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1조 원대를 넘어가는 그런 강세도 보여줬고 지금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원익 IPS나 오늘 같은 경우 유진테크 반도체 장비주까지. 그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반도체 장비주도 올라가면 반도체 부품주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해성산업이 부품 사업을 진출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어느 정도의 굉장히 좀 퍼즐이 맞는 듯한 퍼즐이 딱딱 들어맞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단은 삼성테크윈의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것은 삼성과 어느 정도 좀 줄을 대보려는 이러한 좀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영원한 테마지요. 네. 워낙 왕이다 보니까 이 영원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테마가 이제 삼성 관련주인데 이러한 그 삼성과 어떻게든 삼성테크윈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반도체 사업 부품 사업을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가에 뭐 어떻게 될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해성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성산업이 신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네. TF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사업,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슨 뭐 사건이 터지면 신사업
정책부 네. TF팀을 구성해서 긴급 파견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TF팀을 신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되지 하면서 TF팀을 신사업 전담팀을 구성해갖고 5년 동안 연구한 결과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 해성산업의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M&A 시장에 다시 고래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주가 분석을 해보시면 아마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목 대표님은 좀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요. 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를 되게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번에는 짜장면과 스파게티, 네. 저번에는 콜라와 사이다, 진주, 뭐 조개 진주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저 또한 되게 많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지금 첫 번째 조이시티, 두 번째는 해성산업 이제 종목 업종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좋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이제 주식회사 여행가자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종목을 이제 강한 종목을 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떤 이제 업종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만 듣고서 저 기업은 괜찮은 것 같아, 저 업종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사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은 예.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이막 대표님 회원이 되신다면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잘 대응할지 잘 가르쳐 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저희 이제 이막 대표님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해성산업 말로만 듣던 이제 사채 시장, 네, 이제 대부가 세웠던 이제 회사가 이렇게 증시에서 견제가 되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신사업 전담팀을 구성해서 5년 동안 공들인 만큼 이번 해성산업의 신사업 진출이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요. 저희 주가 성공의 크기만큼이나 화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리치맵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한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좀 많이 무거워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 내부적으로도 좀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었고, 뭐 희망적인 뉴스들보다는 조금 이 미온적인 반응과 또 정부 고위 관계자들 반응들을 보면 참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황당한 이런 사건도 있었고 분위기도 상당히 무거웠는데 뭐 일단은 주식에 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뭐 이런 사태들 빨리 좀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증시 분위기도 이번 주는 일단 좀 침울했지만 다음 주 정도 가면서 일단 다시 좀 활력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 한 두 주였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좀 매매함에 있어서 또는 영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일단 이번 한 주 잘 정리하시고 뭐 언제까지 우리 주식하는 입장으로서는 뭐 빨리빨리 털고 일어날수록 좋은 수익도 기다리고 또 종목들도 있을 거니까요. 장도 여러분들 계좌도 그리고 우리나라 정체적인 이 분위기들도 하루빨리 좀 빨리 기운찬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우리 이제 팡팡 이벤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팡팡 이벤트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고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 쭉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 때 우리 이제 대표님, 모든 전문가들의 이제 유료 강의를 무료 강의로 2주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저희 이제 글 올려주신다면 이런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돈 내고 봐야 되는 강의를 무료로 잘 참여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해당 안 돼도 본인이 나는 뭐 기침도 안 하고 귀랑 코 간지럽지도 않은데 이런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관지가 이제 많이 이제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항상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이제 손발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마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